안녕하세요. 선생님입니다. 자, 선대칭 도형과 그 성질을 알아볼까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교과서 내용이 조금 많아요. 그래서 교과서 내용을 한번 전체적으로 보시고요. 공부하고 다음 시간에 수학 익힘책 보면서 선대칭 도형과 그 성질 한번 공부 다시 복습해보는 시간으로 해볼게요. 자, 첫 번째. 자, 다음은 그림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림을 보고 알 수 있는 점을 말해 봅시다. 라고 나와 있네요. 자, 이 그림들을 보시면서 여러분이 공통점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그림들을 보면서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는 공통점. 이것들의 공통점은 여러분 뭔 것 같아요?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은 뭐일 것 같아요? 바로 접으면 겹쳐지겠죠? 그치? 접었을 때 겹쳐지는 것들이죠. 물론 실제 비행기를 접어버릴 수는 없겠지만, 그쵸? 접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산하고 물에 비치는 걸 접을 수는 없겠지만, 이 그림 세 가지의 공통점은 접었을 때 겹쳐지고요. 반으로 즉 접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하나의 선을 기준으로 바라보면 왼쪽하고 오른쪽, 즉 좌우의 모양이 같다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한번 여기다가 반으로 접었을 때 겹쳐지는 선들을 한번 찾아볼까요? 여기 세 가지 중에서 자, 어느 선을 기준으로 접으면 반으로 접을 수 있을까요? 그쵸? 첫 번째 그림은 여기다가 이렇게 그으면 아래 위가 똑같네요. 나뭇잎의 경우는 여기 단풍잎의 경우는 요 가운데 여기를 기준으로 놓으면 왼쪽 오른쪽이 똑같고요. 비행기도 마찬가지로 여기 가운데를 정확히 긋는다면 왼쪽 오른쪽이 똑같아지겠죠? 맞아요. 좋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2번 그림을 반으로 접어 완전히 겹쳐지도록 할 때 마찬가지로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완전히 겹쳐져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쵸? 접어야 할 부분에 선을 그어 보세요 라고 돼 있어요. 완전히 겹쳐지도록 선을 그으면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자, 선을 한번 직접 찾아볼까요? 그쵸? 잠깐 멈춰놓고 한번 찾아보세요. 완전히 겹치도록 접으려면 어디에 선을 그어야 될까? 자, 해봤죠? 자, 첫 번째 사슴의 경우, 자, 물론 이게 사슴을 선을 그어서 죽여서 반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왼쪽 오른쪽 좌우가 어떻게 겹쳐지는지 이런 것들을 보기 위한 선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너무 양심의 죄책감을 갖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 사슴의 경우는 여기 가운데를 이렇게 하면 왼쪽과 오른쪽이 똑같은 모양이 되는 거죠. 맞아요. 그다음 무당벌레의 경우는 어느 쪽이야? 이렇게 가운데로 하면 왼쪽과 오른쪽의 모양이 좌우가 완전히 겹쳐지게 되죠. 그 다음 나비의 경우는 이렇게 가운데로 쪼개면이 아니라 그렇죠? 만약에 이런 선이 있다고 한다면 왼쪽 오른쪽이 완전히 겹쳐지게 되겠죠. 그 다음 여기는 요 장수 말벌인가? 아니 장수 풍뎅인가 이거? 뭐라고 하지 이거를? 네, 어쨌든 자 요 곤충을 하면 이렇게 하면 완전히 포개어지겠죠. 그 다음 여기는 요 그림도 경복궁 경회루네요. 이렇게 실제 모습과 물에 비치는 모습으로 좌우 대칭을 할 수도 있고 또 구름을 무시한다면 그치 이렇게 좌우 대칭으로도 만들어 볼 수 있겠죠. 자, 이렇게 겹치도록 해보는 거. 자, 그러니까 이번 시간에 어떤 내용을 배울지 약간 여러분이 감이 오시나요? 지금 우리가 해본 요것들의 공통점은 선을 그었을 때 또는 반으로 접었을 때 완전히 포개어지는 그런 그림들이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었어요. 그쵸? 자, 넘겨서 자, 반으로 접었을 때 완전히 겹쳐지는 도형을 찾아봅시다 라고 돼 있어요. 자, 마찬가지로 반으로 접었을 때
그치? 완전히 겹쳐지는 도형. 자, 준비물 7번을 보시면은 자, 여기 가나 다라 마가 있습니다. 자, 하기 전에 먼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반으로 접었을 때 완전히 겹쳐지는 도형은 어느 것일지 한번 예상해 보는 거예요. 자, 잠깐 1분 정도만 멈춰 놓고 자, 가나다라 마 자, 직접 해보지 마시고 아직 준비물 뜯지 마시고 어느 도형이 겹쳐질지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반으로 접으면 완전히 겹쳐지는 게 뭘지. 자, 해보셨나요?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볼게요. 선생님은 여기서 예를 들어서 선생님은 가만 될 것 같다. 반으로 접었을 때 완전히 겹쳐질 것 같다. 이렇게 예상을 선생님은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준비물 7번을 뜯으셔가지고요. 자, 한번 접어보는 거예요. 자, 반으로 접어서 완전히 겹쳐지는 도형이 어느 것들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찾아보셨나요? 자, 여러분이 찾아보니까 어떤 도형이 반으로 접었을 때 완전히 겹쳐지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여기서 어느 도형하고 어느 도형이 반으로 접으면 완전히 겹쳐지나요? 바로 도형 가와 그 다음 어떤 도형이에요? 바로 다죠. 맞아요. 나머지 친구들은 아무리 반으로 접어서 완전히 포개어지게 만들려고 해도 접어지지 않았다는 얘기죠. 맞아요. 네, 좋아요. 그러면 도형과 완전히 겹치도록 접을 수 있는 부분에다가 한번 선을 그어 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가는 아까 됐으니까 가 먼저 해볼까요? 가는 어느 부분을 기준으로 접어야지 완전히 포개어지죠? 자, 여기 있는 요 부분을 기준으로 접어야지만 요쪽과 요쪽이 완전히 포개어지는 걸 볼 수 있었어요. 가 혹시 완전히 포개어지는 걸 못 찾은 친구들은 한번 지금 접어 보시고요. 그 다음에 나의 경우는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부분들도 존재하고 뭐 이렇게 나누어서 한다고 해도 여기가 더 길고 여기가 짧기 때문에 나는 결국 안 되는 걸 볼 수 있었을 거예요. 튀어나가거나 부족한 부분이 생기잖아요. 그쵸? 자, 다는 가능하다는 거지. 다는 어느 걸 기준으로 접어야 되지? 이렇게 표시해 보면 이렇게 되겠죠? 여기를 기준으로 접어야지 왼쪽 오른쪽이 완전히 포개어지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정답은 가와 다. 라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접어도 튀어나가 버려. 이렇게 접어도 튀어나가고, 그치? 라도 안 돼.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 헷갈려하는 게 바로 이 마야. 마를 주의해야 돼. 마는 눈으로 보면 될 것 같단 말이야. 근데 실제로 하면 안 되는 경우야. 그러니까 마는 조심하셔야 돼. 왜냐면 우리가 여기다가 대칭축을 생각하기도 쉽고, 그러면 여기가 일로 넘어오면서 튀어나가잖아요. 이런 경우도 있고, 또 여기를 아무리 이렇게 대각선으로 접는다고 해도요, 이 부분이 이쪽으로 넘어오게 돼요. 그러니까 튀어나가 버리는 거야. 그래서 마의 경우는 꼭 다시 한번 접어 보시면서 마의 경우가 가장 학생들이 시험 문제 내거나 하면 많이 틀리는 경우입니다. 요게 대칭축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지, 반으로 접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데, 요 마의 경우는 꼭 한번 접어 보시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가와 다밖에 없다. 그러면 자, 이제 우리가 느꼈을 거예요. 계속 반으로 완전히 겹치도록 접을 수 있게 하는 요 선을 그었잖아요. 자, 이제 이걸 가지고 약속하기를 해 볼 겁니다. 약속은 이전에 우리가 합동에서 배웠던 대응점, 대응변, 대응각이 똑같이 들어가요. 대신 선대칭 도형이라는 게 무엇인지 먼저 확실하게 볼 거예요. 자, 선대칭 도형은 한 직선을 따라 접었을 때 완전히 겹쳐지는 도형을 바로 선대칭 도형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름에서 이미 알 수 있어요. 한 직선을 따라서 접으면, 그치? 이쪽과 이쪽이 아이고 왜 휘어지니? 왜 휘어지니? 자, 다시. 자, 지워야 해. 그렇지.
자, 이 직선이 그쵸? 이쪽이 직선을 기준으로 완벽하게 포개어지는 경우, 그치? 이것을 바로 뭐라고 부른다? 선대칭 도형이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요 가도 선대칭, 다도 선대칭, 그 다음에 우리가 봤던 자 요런 모습들도 전부 다 선대칭, 그치? 얘네도 또 다 선대칭, 선대칭 이런 도형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 말 그대로 하나의 선을 기준으로 좌우가 똑같다. 완전히 포개어진다. 이때 이 직선을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자? 대칭축이라고 이야기하자. 다시 이렇게 기준이 되는 걸 뭐라고 부른다? 대칭축. 자, 우리 여기다 수많은 대칭축 그려봤지? 이런 것들 전부 다 뭐라고 하자고? 대칭축. 얘도 맞아.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얘네들도 전부 다 대칭축. 그러니까 선대칭 도형은 대칭축이 굉장히 중요해. 제일 먼저 찾아야 되는 게 바로 이 대칭축이 되는 것입니다. 이걸 기준으로 나중에 뭐 성질도 알아볼 거고, 그 다음에 만들어 보거나 그리기까지도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칭축을 가장 먼저 빨리 찾아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대칭축을 따라 접었을 때 우리 겹쳐지는 점은 뭐라고 불렀어? 말 그대로 겹쳐지면 합동해서 대응점. 변이 합쳐지면 뭐야? 겹치는 변은 대응변. 겹쳐지는 각은 그냥 대응각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합동일 때랑 똑같죠. 다시 한번 이렇게 대칭축을 기준으로 접었을 때 완전히 포개어지는 이런 도형을 바로 뭐라고 부르자? 선대칭 도형이라고 부른다. 자, 이건 약속이고 개념이야. 반드시 공부하셔야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요 가운데 이렇게 기준이 되는 이 직선을 대칭축이라고 부른다. 됐죠? 자, 그럼 3번. 선생님이 선대칭 도형은 대칭축을 찾아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눈으로 그러면 한번 쭉 보시면서 대칭, 선대칭 도형, 즉 하나의 선을 기준으로 접었을 때 완전히 포개어지는 걸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깐 멈춰놓고 한번 선대칭 도형 누구누구 되는지만 다 한번 찾아보세요. 자, 찾아보셨나요? 충분히 생각해 보셨죠? 자, 머릿속으로 반드시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자, 여러분이 머릿속에 이 도형을 그리신 다음에 머릿속에다가 대칭축을 여러분이 하나 긋고 그 다음에 그 머릿속에서 도형을 직접 접어 보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요 느낌이 오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럼 가 머릿속에서 넣어서 접어보면 하나의 선을 기준으로 접히죠. 가 됩니다. 나도 마찬가지로 될까요? 그쵸? 저기 보니까 가운데 있는 선이 선생님은 하나 보이는데 너네도 보이니? 접을 수 있겠네. 그치? 오, 다도 선이 보여. 하나의 선을 기준으로 접으면 완전히 포개어지겠네요. 라도 역시 마찬가지로 기준으로 해보면 완전히 포개어지겠네요. 마의 경우는 헷갈리기 쉽다고 했죠. 마는 안 되는 거야. 아까 선생님이랑 공부했던 거잖아. 얘랑 똑같은 경우잖아. 그치? 마는 안 돼. 그치? 그 다음 봐도 될까요? 그치? 봐도 보이네. 봐도 되는 거죠. 그러면 선대칭 도형의 대칭축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가는 그려볼까요? 가는 이렇게도 되죠. 그 다음에 이렇게도 돼요. 그 다음 이렇게도 되고요. 이렇게도 되고요. 가는 이렇게도 되고요. 이렇게도 되고 다 돼요. 여기 가운데 있는 점만 지나면 됩니다. 가는 그러니까 무수히 많은 대칭축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알겠나요? 자, 그래서 대칭축이 2개 이상인 도형까지 한꺼번에 찾아볼까요? 가는 대칭축이 아주 많은 경우라고 할 수 있겠죠. 나는 애들아 대칭축이 몇 개일 것 같아? 몇 개? 2개일 것 같은데 선생님이 첫 번째 생각한 거는 요렇게
그치? 그다음 대칭축은 보통 이렇게 수직 가로 아니면 세로로 요렇게도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도 2개 이상이 됩니다. 그 다음 단은 몇 개일까요? 단은 요렇게 1개밖에 없죠. 단은 1개만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라는 몇 개 있을까요? 라는 자 요렇게 하나, 그 다음 요렇게 하나, 그 다음 라는 이렇게도 돼요. 이렇게 얘네 여기를 지나가게끔 하면 이렇게. 그래서 라도 4개가 됩니다. 알겠죠? 라도 여러 개가 가능하다. 그 다음에 바의 경우도 여러 개가 가능하겠죠. 요렇게, 그 다음 요렇게, 그 다음 요렇게도 되고요. 요렇게도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바도 여러 개가 됩니다. 그러면 대칭축이 가장 많은 도형이라 해서 이 가장 많은 도형은 뭐야? 원인 가가 되겠죠. 가가 대칭축이 가장 많다. 그러면 여기서 주의할 점은 우리가 착각하기 쉬운 거야. 대칭축은 꼭 한 개인 것은 아니다. 그치? 방금 본 것처럼 가, 나, 라, 바처럼 여러 개가 대칭축일 수도 있다는 것을 잘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됐나요? 좋아요. 자, 그 다음 넘겨서 이제 4번까지 해서 60쪽까지만 하고 잠깐 쉬었다가 다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선대칭 도형입니다. 자, 이번에 선대칭 도형의 개념을 알았으니까 이번엔 이 선대칭 도형에서 어떤 성질이 생겨나는지를 한번 볼 거예요. 이번에는 여러분이 반드시 자와 각도기를 준비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직접 여러분이 길이나 각도를 재보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첫 번째 보세요. 자, 여기 4번에 나와 있는 도형입니다. 자, 여기 선생님이 다시 써볼게요. 여기는 요 빨간 선을 우리가 뭐라고 말한다고 했어요? 대칭축이라고 한다고 했지. 선생님이 선대칭 도형은 항상 대칭축을 먼저 찾아주어야 한다. 알겠나요? 좋아요. 그러면 이걸 생각해 봅시다. 대칭축을 중심으로 접으면 왼쪽에 있는 요 도형과 오른쪽에 있는 이 도형은 서로 무슨 관계가 되는 걸까? 우리 이 전 시간에 배웠던 자, 요 동그라미 친 왼쪽에 있는 것과 오른쪽에 있는 건 서로 무슨 관계가 되는 거야? 서로 뭐가 된다? 합동이 된다는 생각을 할 수 있지.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전 시간에 배웠던 이제 요 합동의 개념을 이용해서 선대칭 도형의 성질을 알아보면 되겠죠. 알겠나요? 좋아요. 자, 그러면 질문들 한번 해볼게요. 자, 점 기역의 대응점은 점 비읍입니다. 자, 이렇게 대응점이라는 건 무슨 말이었어? 우리 겹쳐지는 점이지. 자, 여기 있는 요 대칭축을 기준으로 접으면 겹쳐지는 점을 대응점이라고 하겠지. 그러면 점 니은의 대응점은 누구일까 얘들아? 여기 반대편에 있는 점 미음이 되겠죠. 쉽죠? 그렇죠? 점 디귿의 대응점은 뭐가 되는 거야? 점 리을이 되는 거죠. 됐나요? 선생님, 점 시읒이랑 점 이응은 없는데요? 왜? 점 시읒의 대응점은 점 시읒이고 점 이응의 대응점은 점 이응이니까요. 알겠나요? 자, 이렇게 겹쳐지는 부분을 대응점이라고 한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계속 변입니다. 이번에는 변, 기응, 니은의 대응변은 변, 비읍, 미응입니다. 말 그대로잖아. 겹쳐지는 부분이니까. 자, 여기 보시면 잠깐 지웠다 갈게요. 지저분해 보이면 여러분 헷갈릴 수 있으니까요. 자, 봅시다. 조금 두꺼운 걸로 해볼까? 변, 기응, 니은. 자, 여기입니다. 여기. 자, 여기. 그치? 자, 변, 기응, 니은 선생님이 했네. 그러면은 변, 니은, 디귿. 변, 비읍, 미음. 여기죠? 여기입니다. 여기. 됐죠? 자, 여기에 길이를 여러분이 직접 한번 재보셔야 돼요. 자, 여러분이 자로 재보세요. 자, 이 대응변의 길이는 서로 어떻게 될까라는 거죠.
자, 학원에서 배웠더라도 직접 해보셔야 됩니다. 자, 재보셨나요? 변, 기역, 니은은 몇 cm였어요? 2cm였죠. 근데 이 대응변인 변, 비읍, 미음 역시 몇 cm야? 2cm가 되지. 됐어요? 자, 그러면 변, 니은, 디귿입니다. 이번에는. 자, 여기는 요거, 변, 니은, 디귿 말하는 거지. 여기는 요거 말하는 거지. 니은, 디귿, 요거의 대응변은 변, 미음, 리을이 되겠죠? 자, 변, 미음, 리을, 요렇게. 그러면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자로 지금 재보셔야 돼요. 변, 니은, 디귿 몇 cm예요? 2cm. 자, 그러면 변, 미음, 리을도 마찬가지로 몇 cm? 2cm. 이렇게. 잘 하고 있죠? 자, 그 다음 또 보겠습니다. 변, 디귿, 이응. 변, 디귿, 이응이니까 디귿, 이응 여기잖아요. 자, 여기 몇 cm인지 지금 재보세요. 그쵸?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대응변은 누가 되는 거야? 여기 변, 이응, 리을. 됐죠? 변, 이응, 리을. 재보면 몇 cm예요? 재보셔야죠. 변, 디귿, 이응은 4.5cm. 자, 여기 말하는 거지. 그러면 마찬가지로 대응변, 변, 이응, 리을도 마찬가지로 4.5cm. 마지막 변, 기역, 시옷. 자, 여기 변, 기역, 시옷. 자, 여기 대응변은 변, 시옷, 비읍. 맞아요. 시옷, 비읍. 발음이 이렇게 가끔 헷갈리냐? 시옷, 비읍. 읽다 보면 참 어려워요. 자, 변, 기역, 시옷의 길이는 3cm고요. 마찬가지로 시옷, 비읍의 길이도 3cm입니다. 이런 식으로. 알겠나요? 자, 직접 꼭 재보셔야 돼요. 선생님 영상 보고 베껴버리시면 안 됩니다. 직접 꼭 해보셔야 돼요. 자, 그러면 요걸 보면서 첫 번째로 알 수 있는 선대칭 도형의 성질을 여기다 한번 적어볼까, 여러분? 뭘 알 수 있어요? 성질 첫 번째, 선대칭 도형의 성질이 더럽다? 왜 날 힘들게 하는 거야? 좋아요. 선대칭 도형에서 어떤 성질이 있을까요? 선대칭 도형에서 그치?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 각각의 대응변, 그치? 서로 겹쳐지는 대응변에 뭐는 같아야 될까요? 길이는 서로 같다. 이렇게. 즉 한쪽만 알면 나머지 쪽도 전부 구할 수 있게 되는 거겠죠. 맞아요.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변, 기역, 니은, 디귿의 대응각은 각 비읍, 미음, 리을이래요. 자, 요거 어쩔 수 없이 좀 작게 할게요. 여기 그림이 보여야 되기 때문이야. 자, 다시 지우고 할게요. 여러분이 또 헷갈리실 것 같아서. 자, 각도기로 여러분은 꼭 재보셔야 돼요. 각 기역, 니은, 디귿을 표시해 볼게요. 자, 각 기역, 니은, 디귿이잖아요. 자, 여기죠. 그러면 각은 어디를 말하는 거야? 자, 여기는 요 각을 말하는 거야. 지금 각도기로 이 각을 재보셔야 돼요. 대응각은 각 비음, 미음, 리을이요. 자, 그럼 어디야? 여기 비읍, 미음, 리을. 여기 부분이야. 선생님이 지금 표시하고 있는 요 부분의 각을 재셔야 돼. 자, 각을 다 재보시면 각 기역, 니은, 디귿은 몇 도야? 각도기 잴 줄 알아야 되는데 135도예요. 마찬가지로 비음, 미음, 리을도 135도. 됐나요? 두 번째 색깔을 좀 바꿔줘야 되겠어. 니은, 디귿, 이응. 자, 요 니은, 디귿, 이응 여기에 말하는 거야. 자, 요 각을 재보셔야 되겠지. 이 각이 얼마인지.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대응각은 누구야? 미음, 리을, 이응이 되겠네. 자, 여기 미음, 리을, 이응이 되겠네요. 자, 여기 파란색 표시된데 여기 각을 재보세요. 각도기로 직접. 몇 도예요, 여기는? 자, 100도죠. 자, 정확하게 재고 있으신 거 맞죠?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각 시옷, 기역, 니은. 자, 여기 있는 시옷, 기역,
니은. 자, 여기 각을 재봐야 되겠죠? 마찬가지로 대응각은 미음, 비읍, 시옷이 되겠죠. 이렇게 미음, 비읍, 시옷. 자, 이 대응각들을 서로 재보면, 자, 여기는 요 각이랑 요 각을 재보시면 각도가 몇 도가 나올까요? 120도, 120도가 되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도 우리가 규칙을 알 수가 있네요. 선대칭 도형의 성질 두 번째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여기다 적을까? 여기다 적자. 두 번째, 선대칭 도형에서 그지? 각각의 대응 각의 크기는 서로 같다. 이렇게 두 가지만 알아두면 되겠죠. 뭐 힘들게 썼지만 솔직히 너무 당연한 거죠. 겹쳐지는 부분이니까 대응변의 길이나 대응각의 크기는 서로 같을 수밖에 없는 거죠. 왜? 보세요. 접었을 때 완전히 포개어지면 길이 같아야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포개어지잖아. 얘네하고 얘네하고. 당연히 여기 있는 각하고 여기 있는 각이 같아야 될 거 아니에요. 맞아요. 너무 당연한 거였습니다. 좋아요.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만 하시고요. 이번 시간에 암호는요. 그린토피아를 암호로 하겠습니다.